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매각물건 사례 3번이 되겠고요 14강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사례 중에서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4강이 되겠습니다. 14강 매각물건 사례 3번 전세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119쪽입니다. 119쪽. 자, 2012 타경 12029입니다. 2012 타경 12029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7개. 매각기일은 2014년 9월 23일 지났죠. 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에 78 외 1필지 현대 오피스텔입니다. 이거는 1층 102호입니다. 자, 물건 종별은 오피스텔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2년 6월 21일. 입찰 방법은 길입찰. 건물 면적은 34.33입니다. 대지권은 20제곱미터입니다. 매각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고요. 소유자 안정미, 채무자 안정미, 채권자는 영등포 농협입니다. 감정가는 2억 8천입니다. 감정가는 2억 8천인데 지금 최저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졌냐고요? 1억 4,336만원까지 이렇게 최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저가의 보증금은 10%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은 1,434만원 되겠죠. 여기 10%니까요. 자, 입찰 진행 내용을 보실까요? 1차 유찰, 2차 12월 17일 유찰, 3차의 유찰. 자, 그랬더니 2014년 2월 25일 날 변경시켰죠. 또 2014년 6월 10일 날 변경됐습니다. 지금 계속 2번까지 변경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영등포 농협이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한 겁니다. 변경은 주로 누가요?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하는 것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허허. 그랬다가 또 다시 4차 2014년 9월 23일 날 또 변경됐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9월 23일인데 또 변경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요 아직 현재 매각기일이 미지정 상태입니다. 쓰세요. 거기 9월 23일 밑에다가 쓰세요. 매각기일이 미지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물건을 이거 여러분 9월 13일 돼가지고 미지정 됐는데 9월 13일 날 변경된지도 모르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일날 법원에 가시면 10시부터 입찰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10분 전에 가셔가지고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법원 게시판. 법원 게시판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응찰하려고 하는 그 사건 번호가 매각기일이 연기됐는가, 변경되었는가, 또 취하되었는가, 또 취소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게 되면 변경되거나 취하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당일날 여러분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 사이, 그래서 당일날 변경되는 것은 집행관이 오늘 이 사건은 변경되었으므로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게시판에 반드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용산구 서계동 대지권이 20제곱미터인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 보니까 항상 여러분 들어가 보셔야 돼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 이것을 열람을 클릭하셔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개별 공시지가는요 408만 메모해보세요. 9,000원 곱하기 20제곱미터니까 개별 공시지가만 해도 8,178만원이다. 개별 공시지가가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반드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격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8,17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물건 현황을 보니까 라인인 감정평가가 2012년 7월 4일날 그러니까 가격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 날인데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날에 항상 언제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하, 이 건물은 새 건물이네요. 보존등기가 2009년 5월 1일이니까 아직 5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그렇죠? 건물은 5층 중에 1층입니다. 건물이 5층 중에 1층이고요. 계단식이 되겠고 대지권은 152.1제곱미터 중 20제곱미터. 그러면 여러분 지금 8,178만원이 개별 공시가인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대지권만 1억 1,200에 평가했네요. 그죠? 감정사가 평가한 대지권은 1억 1,200이고 건물 가격은 1억 6,800에 평가했으니까 건물 가격 1억 6,800에다가 토지 1억 1,200이니까 결과적으로 2억 8천만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일까요? 당연히 도시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인데요.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어디 법률에 나오느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기법 63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나와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인데요. 이건 누가 지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요? 3년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를 어디 심의 거친다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느냐? 예를 들어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말이죠.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또 경관이라든가 미관 또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 행위를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개발 행위를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구 서계동은 지금 도시지역이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현황 위치 보세요. 서울역 4번 출구 쪽이 있네요. 남양동 쪽 가는 길이죠. 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인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는 곳으로서 환경은 보수통시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나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지금 이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이게 두 필지 일단은 부정형 경사지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 중에 있다. 2m, 5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이게 지금 두 필지입니다. 33에 78번지와 또 33에 85번지 두 필지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차인 현황을 볼까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0년 4월 14일. 아마 제일로 빠른 게 근저당이 되겠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신청한 것은 2012년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전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연합회가 102호에 보증금 얼마? 7천만 원에 들어가 있네요. 전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연합회가 7천만 원. 그리고 전입일은 미상이고 확정일자도 미상이고 배당 요구일도 없었고 아하 줄 쳐봐요. 요거는 지금 전세권 등기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세권이 등기부에 되어 있는 것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에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다. 용익물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용익물권인데 이러한 전세권은 뭡니까? 물권적 채권이죠. 물권적 전세. 여러분 채권, 전세는 두 가지가 있죠. 등기가 된 거는 물권적 전세입니다. 물권적 전세가 있고 그냥 등기 안 하고 전세보증금 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채권적 전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임차권이라고 해요. 임차권. 보증금 준 거. 등기가 안 된 거 있잖아요. 등기가 안 된 거는 그냥 전세보증금 준 거는 이거는 채권적 전세가 되겠고요. 전세권 등기가 된 것은 물권적 전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를 해보니까 임차인 수 2명, 보증금 합계액은 7천만 원이 되겠고요. 폐문 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점유관계 미상이나 본권 목적물상의 전입세대 및 등록상의 현황도 발급되지 아니하나 관리인에게 의하면 입주자가 김동욱이라고
임대차 관계조사서에 일흥 임차인으로 등재되었다. 자, 등기부를 잠깐 보실까요? 1번 소유권 이전 2010년 4월에 안정미가 아이고 비싸게 샀네요. 그 당시는 4억에 샀습니다. 4억. 2번 근저당 2010년 4월 14일 근저당이니까 등기부상에서 제일 높아른 게 2010년 4월 14일 근저당이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영등포 농협에서 2억 채권 최고액 2억 3,400만 원을 빌려왔으니까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102호에 대해서 전세권을 얼마 설정했느냐? 2010년 5월 4일 날 전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연합회가 전세권 7천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은 용익물건에 들어갑니다. 지금 등기부에 전세 등기가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근저당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구. 전세권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구. 4번 압류가 됐네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압류했다는 건 쓰세요. 지방세를 못 냈다는 거죠. 지방세. 압류. 어허,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또 압류했네요. 또 압류. 하하. 역시 용산구에서 4개나 압류가 됐죠. 지방세를 못 낸 거고요. 8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했네요. 건강보험료를 못 냈죠. 직장보험이 아니라 지역보험료를 안 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했고요. 그리고 9번째, 영등포 농협에서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소가 몇 건입니까? 2번, 3번, 근저당, 저당권, 압류, 의무경매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건. 여러분 이거 낙찰받은 분들은 8건 말소시켜야 됩니다. 한 건당 7,200원이니까 57,600원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물건을 가져온 거는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니까 근저당 밑에 뭐가 있어요? 전세권도 소멸입니다. 전부 다 소멸입니다. 제일 높아는 게 뭐지요? 말소 기준 권리가 압류, 저당,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인데 제일 높아는 게 뭐예요?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 밑에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으니까 전세권도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전세권자는 안전하다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안정미 씨가 4억에 샀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2억 3,400이니까 한 2억 정도 빌려갔다고 하더라도 2억이 갭이 생기니까 세입자가 7천만 원에 들어가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전세권까지 설정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1억 4천까지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된다면 은행, 농협 거기 누굽니까? 영등포 농협이 근저당권자가 1순위니까 전세권자는 1원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깡통전세라고 보는 겁니다. 깡통전세. 전세권을 등기까지 했지만 배당을 1원도 받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도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121쪽에 보시게 되면 을구라고 나왔죠? 자, 이제 등기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등기부를 넣어놨습니다. 을구 보시죠. 을구라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을구인데요. 순위번호 1번 보세요.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10년
4월 14일 1181치는 접수번호가 되겠습니다. 등기원인은 2010년 4월 8일 설정계약, 즉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자가 등록면허세를 내겠죠. 얼마입니까?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거기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2억 3,400이니까 이 채권금액, 최고 채권금액 2억 3,400만원 채권금액에 1000분의 2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공세개 띄니까 46만 8천원의 등록면허세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근저당권 처음 설정할 때요. 그러면 여기에 20%니까 지방교육세 20%니까 얼마입니까? 93,600원인가요? 그러면 56만 1,600원이 등록면허세를 냈을 겁니다. 누가요?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자니까 농협협동조합이 냈겠죠. 채무자는 안정미입니다. 안정미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현동에 살고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을 4억에 사가지고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4월 14일 날 4억 주고 사가지고 채권 최고액 2억 3,400이니까 2억은 자기 돈 갖고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전세권 설정 나왔죠? 여러분, 전세권도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을구에 들어갑니다. 2010년 5월 4일 날 접수번호는 14,170이고 2010년 4월 16일 날 등기원인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금, 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전세금 얼마? 7천만원. 범위는 102호 건물 전부. 존속기간은 2011년 4월 15일까지. 전세권자는 누굽니까?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그죠? 법인 번호가 적혀 있죠. 111-249 000-1933. 지금 전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연합회가 법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에 전세금이 얼마, 범위는 얼마, 어디까지냐? 102호 건물 전부. 존속기간은 언제까지냐? 전세권자, 전세권을 집주인, 건물주인은 안정민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고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겠죠. 여러분, 전세권도 등록면허세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 낸 겁니다. 전세권자가 얼마입니까? 7천만원 곱하기 1000분의 2. 그럼 얼마입니까? 14만원. 여기에 28,000원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도 16만 8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되는 겁니다. 2-1번.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1번, 2번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주등기라고 합니다. 주등기. 그리고 이렇게 2-1번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한다?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 그래서 2-1번 뭐라고 하나요? 2번 등기는 건물에만 관한 것이다. 2010년 5월 4일 부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근저당권 설정도 을구에 들어간다는 것 공부하셨죠? 거기 기타 사항에 채권 최고의 금 2억 3,400, 채무자 안정미 씨는 채무자 안정미 씨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근저당권자는 영등포 농협 협동조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은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이고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고 전세금 7천만 원이고 범위는 102호 건물 전부. 존속기간 나와 있고 그리고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누굽니까? 뭐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죠. 아니, 설정자는 주인이고 전세권자는 전국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연합회가 됐다. 그런데 불행하죠. 이렇게 전세권을 안전하게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등기 후에 전세권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물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1순위는 누굽니까? 저당권자. 먼저 받아가고 남는 돈이 없으면 전세권자는 1원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례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현재 이 물건은 현재 매각기일이 미지정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지정 상태인데 이렇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참 부득이하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깡통 전세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임대차 계약할 때 참 심사숙고해야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물건은 말이죠. 안정미 씨가 4억에 사가지고 은행에 2억 빌려왔으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2억의 여유가 있으니까 7천만 원을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을 등기하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곤두박질해서 하락하게 되면 이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만 좋은 거지. 그렇죠? 전세권자는 배당을 못 받는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깡통 전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각물건 사례 3번 전세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전세권 무슨 물건입니까? 용익물건입니다. 용익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건입니다.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는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다가 지상정착물이라든가 임목을 심을 수 있는 권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 되겠고, 지역권은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 되겠고요. 나중에 여러분 지역권도 나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데,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건으로서 등기 후 을구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세권에 대한 매각물건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